안녕하십니까. 최근의 부동산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 문제하고 강남 아파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남 아파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백가쟁명이라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밝혀드리는 것은 저 혼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제발 좀 시비 좀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은 여러분대로 있고 제 의견은 제 의견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강남 부동산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강남 아파트 너 왜 이래요. 그 대신 서민에게 서글픈 강남 집값이라라 우리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 부동산을 살린다라고 그랬을 때는 전국이 대상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갖다가 잡아야 되겠다 그랬을 땐 꼭 강남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모든 게 다 그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풀어보는데 분명하게 이 얘기는 나 혼자만의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이 있구나 라고 그런 걸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이웃입니다. 이웃인데 그런데 항상 뭐냐면 너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왜 그러냐? 항상 너희 나라는 내 발밑에 있어야 돼. 그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최고야. 항상 이러한 싸움인데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옛날엔 땅덩어리니 뭐냐고 그랬지만 결국은 경제력이죠. 경제가 약하니까 약소국 취급을 받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뭡니까 일본하고의 그 관계도 봐보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일본 애들이 무시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강하면은 이렇게 되지를 아니하죠. 그래서 항상 나라도 보면은 뭐냐면은 나는 늘 너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절대 중국이 북한이 일본이 우리 편 절대 안 듭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라고 그러거나 자기네들이 유리하다라고 그랬을 때 호불호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이웃이니까 도와줘야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껏의 유사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을 때 꼭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나 일본은 절대 이웃사촌이 아닙니다. 영원한 왼수지간입니다. 망해야 내가 흥한다라고 우리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것이 이것이 나라와 나라인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미국하고 왼수인 나라가 또 왼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하고 또 캐나다입니다. 프랑스 바로 옆에 독일하고는 평생 전쟁합니다. 그럼 또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전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옆나라 옆집은 이웃사촌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겉으로만 이웃사촌이에요.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항상 나는 너보다 부자여야 돼요. 너보다는 내가 돈 많아야 돼요. 너보다는 내가 더 강해야 돼. 너는 항상 내 발밑에 있어야 돼. 이것도 또 개인의 여지껏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래?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전 세계에 약 80억이라고 우리는 인구 자체가 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의 대표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파주에서 살 때 어렸을 때 봐보면은 아래 동네 윗동네 싸울 때 봐보면은 야 니네 동네는 기와집이 몇 채야? 우리는 기와집이 몇 채야? 내 집은 비록 기와집이 아니어도 기와집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바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동네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 사건을 또 강남 부동산을 바로 강남의 반포, 개포, 대치 이 얘기에 3국으로 한번 세계 동네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얘기는 저 개인의 주관인데 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참고로 한번 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반포나 개포나 대치레이 라이벌 얘기를 잠깐 얘기해 줄까요? 우선 제일 먼저 강남의 전체의 흐름을 한번 봐보자고요. 2015년, 2016년 사이에 보편적으로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개포 우성, 대치 우성의 경우 31평이 14억, 15억 정도 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내용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가 있죠.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그 유명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을 때 이것이 11억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2015년도, 16년도에 약 15억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약 한 5천만 원 꼴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약 4개월 만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약 15, 6억 커진 것이 약 18억, 19억, 20억까지 올라갑니다. 소위 말해서 보통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얘기한 7천만 원으로 평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12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자 2008년도 잘 봐보세요.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가 리먼 사태 전에 이때 15억대 아파트예요. 우성이. 그러다가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약 11억에서 12억까지 떨어져요. 2008년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0 얼마냐라고 그러면은 2016년도에 얼마냐면 약 15억으로 갔다가 이것이 예전에 15억 아파트가 11억, 12억 됐다가 다시 15억이 됐다가 이 아파트가 바로 이제 20억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 15억짜리가 이제 20억 정도가 됐으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2017년도까지 이 정도 될 줄 알았었다가 2018년도에 다시 20억짜리 아파트가 25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 미친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자면은 평당 3824, 평당 8천만 원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부동산에서 여러분 정부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저기 보금자리 주택이다 그러는 공공주택으로 해서 주택에 대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공급 확대해야 된다,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금년도에 또다시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께서 지금 얘기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왜 휘둘려 했냐? 이 아파트가 25억까지 갔다가 미친 부동산이다 뭐다라고 그래서 약 21억대로 떨어졌었어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추석 전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25억대에서 20억대까지 떨어지면서 어쩌면 20억이 깨질 수가 있다. 19억, 2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21억까지 가고는 20억을 깨질 못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다시 최근에 25억으로 다시 제자리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반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8억, 29억, 말로는 호가는 30억이라고 해서 평당 9천만 원에서 1억이라고 우리는 얘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야 이건 큰일 나겠구나. 지금 얘기한 대로 33평형 아파트가
29억 30억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거는 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봐봤을 때 재건축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보셔야 돼요. 현재 10억짜리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는 아파트 서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11억짜리야. 당연히 이 동네가 상이야. 이 동네는 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가 재건축을 해서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11억짜리라고 우리는 동네에서 가만히 있어요. 안 되겠네. 너희들은 우리보다도 밑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비싸? 안 되겠어. 우리가 재건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또 13억이라 우리는 여건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C라 우리는 것이 또 재건축을 해서 14억이 올라갔다라고 우린다면은 너희보다는 우리가 동네가 더 부자했었던 동네인데 너희가 14억이야? 우리도 14억을까지 가야 되겠어? 라고 우리는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재건축에서의 일종의 가격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현재의 10억짜리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10억이 땅가격에 대한 여러분들 공시지가에서 표준 건축비 이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격이 그러면 싼 아파트를 갖다 샀다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금년도 2월 달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개포의 2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 아파트가 15, 16억 선 정도 했었는데 이 아파트가 2월 달에 입주하면서 19억에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걸 잘 보세요. 개포동이라고 우리는 동네가 있으면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포동 그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양재천을 건너편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대치동이야.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숙명여고가 있고 여기 숙명여고가 있어요. 그랑프리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경아파트가 있어요.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도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가면은 음마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가 청실 홍실 아파트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자, 이 동네에서 회사에 다닐 때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부장이나 이사는 어디냐? 우성 아파트다. 그 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 청실 아파트는 어디냐? 과장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개포 아파트는 뭐냐? 평직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성 아파트에서 봤을 때 청실 아파트가 우스운 거예요. 근데 또 청실에서 봤을 때는 양재천 건너편에 개포지구가 또 우스운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우성 아파트가 야 청실은 내 발 밑에 있어. 또 청실은 뭐냐면은 은마나 은마하고는 비슷합니다만 은마나 또 아니면은 개포는 내 발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저 봐보세요. 가만히 보니까는 자 청실 아파트가
여러 번 팰리스라고 그래서 삼성의 레미안 팰리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청실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어요. 그게 재건축을 해서 있는데 바로 뭐냐면 19억까지 올라오면서 말로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도 개포동도 21억이야. 21억 소리가 나오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팰리스가 청실 재건축한 가격이 얼마로 튀어버리냐면 25억, 26억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왜 그러냐. 지난 2월 달에 딱 한 건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은 반포에서 26억, 2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되다가 보니까 또 주변에서 오는 얘기가 자, 너희 동네가 27억이야? 그러면 우리 동네는 28억, 29억이야. 라우리는 거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잘 아시지만은 개포면 개포에서 매매가 돼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개포에 있는 개포동, 대치동, 반포동 이 세 동네가 뭐? 니네 동네가 얼마에 거래됐어? 그럼 우리 동네는 얼마야? 우리 동네가 얼마에 거래했으니까 니네 동네는 또 얼마뿐이야? 안 돼! 라우리는 어쩌면은 지역 간의 경쟁입니다. 어쩌면 지역 간의 돈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을 상당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마 강남에 특별히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반포동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자, 여러분들 최근에 봤을 때 정확하게 2013년, 14년도에 15억까지 좋다 이런 얘기예요. 15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얼마야? 25억이에요. 10억이라는 걸 여러분들 4, 5년 동안에 10억을 여러 번 벌었어요. 더더욱 얘기하면 2013년도 11억까지 갔던 아파트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얼마예요? 25억 아닙니까? 특별히 대치우성 같은 경우 25억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나 강남구청장이 돼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해줬다라고 그런다면 과거에 내가 회사의 이사였는데 우리 회사의 부장과 우리 회사의 과장이 살던 데보다 내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러면서 우성아파트 얼마 부를 것 같아요? 30억 부릅니다.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1, 2년 사이에 2, 3억 버는 거 2016년도 딱 지금 얘기한 3개월 사이에 5억이 튀어버렸잖아요. 5억을 우리가 강북에 계신 분들이나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5억을 본다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돈들을 지금 얘기한 강남에서 벌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 이제 더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그냥 놔뒀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만간에 평당 1억 소리, 웬만한 아파트는 30억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문제가 상당하게 국가의 앞날이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보도의 칼을 갖다 빼들은 거죠. 자, 그래서 개포동, 대치동, 반포에서는 하나만 움직여도 쌈판이 지금 일어납니다. 강남 안 그래요? 자,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반포동이 움직이면 서초구 자체면 아닙니다. 서초동이 움직여? 그러면 대치동에서 개포동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팰리오시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락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또 거기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과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과천에서 15억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으로 인한 그야말로 나라의 어떻게 말하면 폐방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옮겨도 떼거리로 몰려와서 쌈박질해요. 너희가 얼마야? 너희가 얼마야?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얼마야? 이것이 과거에는 하나의 조그만 지역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강남 전체, 특별히 개포, 대치, 그 다음에 반포, 세계동에 어쩌면 싸움이에요. 여기 압구정동은 왜 못 꼈는지 재건축이 아직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토부에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지금 얘기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직도 그런데 수요와 언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지만 수요 공급 우리 2008년도 잠깐 얘기할까요? 2008년도에 집 사면은 이제는 망한다라고 그러는 그때 수요 공급 왜 얘기 나왔을 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거 수요 공급 가지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맨날 수요 공급만 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다가 평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올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반포의 재건축 문제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가면은 너희가 10억이야. 우리는 12억이야. 우리는 15억이야. 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처절한 어떻게 말하면 부자들의 어떻게 말하면은 힘겨루기에 의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은 전부 울고 있습니다. 자, 이에서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반포동의 가격 메커니즘을 끊어줘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강남에서 중격, 강남 서초구라든가 반포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아니면은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서 중개업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매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만 저기 산 넘어 동네에서 뭐가 하나 거래를 했대. 어머 거기 얼마야? 그러면 우리 얼마 해야지. 이것이 지금 강남 전체가 강남 상구 전체가 하나의 어떻게 됩니까? 그릇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끊어줘야죠. 정부는 결국은 뭐냐면은 개포동, 반포동과 이를 쫓는 게 과천이라든가 판교라든가 마포라든가 이것이 자꾸 전이가 돼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막아줘야 돼요. 여기다 반포, 압구정, 개포, 음마, 우성성경을 만약에 재건축을 지금 허용을 해줬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보다도 못 살던 동네였는데 나보다도 아래 동네였는데 쟤네들이 얼마야? 그럼 우리는 얼마야? 이거예요 좀. 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요. 생각이 달랐다라고 그래서 저그러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사회 변곡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2026년도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의 부동산 문제 또 그 다음에 인구의 그 어떻게 말하면 정체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2026년도에 요즘 라면 소비량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 한번 봐보세요. 또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언제는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런 부치기 좋았을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장 마땅한 용어가 수요와 공급이에요. 내려가도 공급 과잉이야. 올라가면 공급 부족이야. 언제까지 수요 가지고 얘기할 문제예요. 부동산은 주택은 정책 산업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일반 재화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봐보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옛날 얘기 한번 풀어봐 보세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요. 자, 2010년 전인 2008년이 지나서 2009년 2010년도에 이때 하우스 푸어 문제 기억나시죠?
아파트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하우스 푸어가 난리합니까? 그러니까는 용인시장인가 누구 출마하려고 그랬었던 분은 뭐냐면은 아파트가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느니 뭐니 라울이면서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사실 안 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집이라는 게 더 이상 투자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5년 전에 봐봐요. 이때는 또 50만 호가 넘어가니까 수도권 가격이 안 올라.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혁신도시에서 2015년 16년도에 지방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공기업이 내려간 혁신도시가 또 난리법석 그런 거예요. 수도권 집값 안 올랐어. 이때 아까 얘기하는 개포우성, 대치우성이 겨우겨우 기력 회복해서 14억, 15억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약 4개월 만에 15, 6억 아파트가 20억으로 5억을 튀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자, 2017년도에는 뭐냐면 생산인구와 인구 절벽 문제로 주택의 공급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이 모자란다고 또 난립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는 주택은 모자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이라는 걸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우리는 측면만 가지고 보지 말자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 전부 이구동성 아니에요. 나와서 서울에는 집이 모자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몰제외에서 뭐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못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부족이 나타납니다. 뭐다라고 그러는데 과거를 좀 보자니까는요. 과거에는 그럼 공급이 과잉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측면 중에 하나를 최근에 강남에서 일어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도 한번 여러분이 감안하시는데 바로 뭐냐면 정부의 정책은 그거를 겨냥해서 그거를 갖다 잘라기 위해서 그 메커니즘의 그 연계를 갖다 자르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얘기한 실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전인 2018년 강남에 미친 집값이 냈을 때 주택 공급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입니다. 내년에 2020년 베이비붐 세대 이제 은퇴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 세대의 등장이에요. 이제는 우리 자식들의 등장이에요. 우리 자식이 지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지하실 3방에 살아도 벤츠 BMW 몰고 다니는 애들이 지금 얘기한 에코 세대예요. 아셨어요? 이 에코 세대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에 맞춘 것이 지금 얘기한 3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공급되는데 결국은 3기라 대체할 수 없어요. 분명히 강남의 대체가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 대책은 강남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강남시장의 대체는 강남에다가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다시 땅 만드는 게 강남시장의 대체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강남시장이 대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이러한 내용 가지고 주택 공급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주택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봐야 됩니다. 떼창을 아시냐? 떼창. 가수 혼자 노래 부르던 시절은 옛날에요. 이젠 떼거리로 노래 부르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방탄소년단에다 걸그룹 아닙니까? 강남 삼국지, 강남의 대치동, 개포동, 반포동인데 이 3개의 연담화가 이제는 상당히 문제가 좀 대두돼야 돼요. 이거를 정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의 특목고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학군의 영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중고등학교가 거의 이제 평준, 일부는 아직 아니지만 많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라고 그래놨을 때 자사고를 폐지한다라고 그랬을 때
강남의 집값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했던 거예요. 다만 이제는 과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 땅에서만 놀았어요. 갖고 놀 게 있습니까? 흙장난했어. 그래가지고 깨진 돌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 자치기도 하고 막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후에 저희 자식들 같은 세대에는 그 시대가 아니죠. 그럼 최근에 요즘 애들 보셨어요? 제 손주, 외손녀인데, 외손녀들 봐보면은 저희들 같으면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밖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산이나 들로 나돌아다녔어요. 밤이면 술래잡기였어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끝나면은 이 학원, 저 학원, 무슨 학원, 뭐 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학원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어느 학원이냐,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치동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의 중심지라는 대로, 이게 결국은 교육의 중심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학교보다는 뭡니까? 얼마나 좋은 학원이 다양하게 있느냐, 이거의 싸움 아닙니까? 나머지 동네에는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반포동을 이제 따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게 무너지면은 떼거지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정체되면은 전체가 떼거지로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살릴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가할 때는 바로 강남을 갖다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 문제를 아직도 수요와 공급은 풀지 말자라는 얘기고, 자, 2015년 16년 주택시장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거야. 이 되풀이한다는 건 수요 공급만 가지고 보면 되풀이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주택산업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에서 개입하는 정책산업임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분 특강에 제가 간단하게 요즘 강남의 아파트를 어떻게 보시냐라고 해서 결론 얘기하면, 저는 결국은 개포동, 대치동, 반포동 세 개 동네의 부자 싸움인 거예요. 너희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희는 내 밑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